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곧 임명을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친밀한 사이를 뛰어넘는 특수관계로 공동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는 정황들이 검찰 핵심 인사들의 폭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윤석열 청장의 수사방해와 은폐 전모가 드러나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한동훈을 지키려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는데요. 이건 사건의 공모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히는데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당선자가 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순히 그거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몇 가지 행동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는 4월 2일 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미리 이제 감찰 상과장하고 보고를 간다고 부속실을 통해서 연락이 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찰부장이 직접 보고하고 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때 제가 못 보던 모습을 보셨어요. 그 책상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감찰 개시 보고를 했어야 돼서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의 음성 파일, 그 지모 제보자가 했던 음성 파일과 한동훈 검사장과의 그 음성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것만 클리어가 되면 그 한동훈 후보자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이 되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났죠. 그 당시 윤 총장님하고 후보자 둘 다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쇼라면 저는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총장이 그렇게 보통 말씀을 하실 경우에 감찰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압력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인권부하고 인권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인권부와 병행해서 저희들은 누구나 다 감찰부 내에서 감찰 상과장들 그 감찰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감찰부에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병행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 일어나셔서 저는 그때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접근을 하셨죠. 몸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왔을 때 이제 특수수사할 때 그때 순간적으로 좀 차가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서 이때 특수수사할 때 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겠구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그렇죠. 그 감찰부장에게. 자체가 저한테 이제 몸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그 행동들이시죠. 사건을 담당한 입장에서는 이걸 네. 인권부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네.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총장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당일날 이제 당시 이제 총장님이 이제 한동훈과 이제 통화를 17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은 보통은 이제 입장문이나 문서들이 오고 갈 때 쓰고 통화는 아주 구체적인 의사결정 정보의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할 때 하기 때문에 그때 일종의 시나리오였나? 저의 어떤 감찰 개시 자체를 왜냐하면 당시에 윤 총장님 감찰은 세다라고 인식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감찰 대상자하고 17차례 통화를 하면서 네네. 뭔가 이 사건에 관한 대응을 함께 논의하지 않았나 하는 네네. 생각이 충분히 들었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지난 9일,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당시 대검 참모였던 검찰 고위 간부도 이때 수사 상황을 적은 일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뉴스는 또 보도되지 않고 묻혔는데요. 언론의 편파성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감찰을 보고하자 당시 윤 청장이 책상에 발을 올리면서 쇼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데요. 지난 2020년 4월 7일 MBC는 채널A 사건 보도 일주일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청장을 찾아갔습니다.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 의혹에 등장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하자 윤 청장이 버럭 화를 냈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청장은 대검 인권부가 맡으라고 지시했고 한 부장이 감찰부와 함께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채널A 사건 일지를 공개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경고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측근이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4월 29일 청장 보고 없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일제에 따르면 윤 총장은 뒤늦게 보고를 받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채널A만 압수수색했다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채널A에 전화를 해 한동훈 녹취록 존재 여부를 묻기도 했다는 뉴스타파와 MBC 한인수 기자의 특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5월 4일부터 윤 총장의 강력한 지시로 매일 보고가 시작됐는데요. 배제가 원칙인 최측근 사건 수사를 매일 보고받은 겁니다. 6월 2일 수사팀은 다시 보고 없이 이동재 전 기자의 집과 동료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에 윤 총장은 다시 크게 경로했는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윤 총장의 한동훈 지키기에 검찰 내부에서도 쓴소리와 불만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공개한 채널A 사건 일지를 살펴보면 당시 윤석열 검찰청장이 대검 간부들과 수사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해서 조언할 전문 수사 자문단의 소집을 강행하려 했던 정황도 담겨 있는데요. 더 얘기하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건을 검토할 자문위원까지 직접 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2020년 6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은 채널A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며 대검 부장들이 지휘감독하라고 지시하는데요. 하지만 열 이틀 뒤인 6월 15일 피의자 신분인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합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은 중요 사건 수사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공개된 사건 일지에 따르면 요청 하루 만에 윤석열 청장이 직접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당시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사건 지휘를 맡은 부장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윤 전 청장은 이틀 뒤인 19일 오후 4시 또 토요일인 20일 아침과 저녁 계속해 수사자문단 회부를 지시했습니다. 보고도 안 받겠다던 윤 청장이 공정성 시비를 무릅쓰고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하려 한 건데요. 수사팀 역시 반발하고 나섰지만 윤 청장은 실무과장에게 직접 연락해 자문단 추진을 밀어붙였습니다. 대검 차장과 기조부장, 형사부장이 청장실로 찾아가 만류하자 윤 청장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자꾸 말하면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김 고검장은 기록했는데요. 이어 윤 청장은 수사자문단 위원까지 직접 선정하겠다고 강력히 표명했지만 대검 간부들이 객관성을 해친다고 만류해 이건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 청장의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방해는 2020년 말 정직 2개월 징계의 주요 사유가 됐는데요. 윤 청장은 반발의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윤 청장의 전문 수사자문단 강행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자는 특수관계이며 공동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윤 대통령은 한동훈 후보자를 적극 보호해야만 했을까요? 한동훈이 무너지면 자신에게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제서야 밝혀지기 시작한 검언유착 사건 은폐의 전모.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그 범죄하고 이제 그 감찰인데요. 범죄는 지금 이제 강요미수만 이제 기소가 돼 있다가 1심 무죄돼 있죠. 그때 마지막에 뭐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검사가 이제 최종 변론을 했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라는 취지로 돼서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뭐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강요미수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걸 넘어서는 결국은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그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거기에서 입법에 대해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 일련의 행위였다. 이것들은 채널A 판사 사찰 문건 또 고발 사주 일련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휴대폰 와중에- 관련해서 비번이 제출이 안 됐죠. 저는 그때 감찰부장으로서는 굳이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비위 내지는 충분히 범죄 혐의에 관해서 탐구할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비번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어떠한 내용들이 카톡에 담겨 있으라는 이름의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